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자꾸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이 경제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투자를 목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신이 저희 채널하고 성향이 잘 안 맞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희는 주로 국제정세, 정치, 역사, 사회 등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경제 여건이 다방면으로 날이 갈수록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부동산 경기는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권에서의 대출 연체는 연일 증가하고 내수 침체의 늪은 점점 깊어지고 그나마 수출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정세, 통상무역 환경 격변기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 파산 건수 급증에 이제는 대기업들까지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칼날을 빼들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급기야 이제는 이금융권 줄도산 위기설까지 오르내리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난리인 상태입니다. 이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현재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지 않은 과거 실제 사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씩 나오는 댓글을 보면 너희가 암만 그렇게 얘기해봐야 미국장은 잘만 날아가던데 비트코인 폭등만 잘하더라 하면서 이런 식의 반응이 종종 보이던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글을 보면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는 경제 이야기인데 근데 이 경제 이야기를 투자에 대한 이야기, 투자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만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예전에 캔들피그님이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경제활동 중에서 투자 활동이라는 부분은 사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라는 이 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 가정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는 한 번씩은 다들 겪으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IMF 위기도 그랬고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위기와 풍파를 맞아왔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각 가정이 겪었던 그 위기가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경제위기를 맞았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투자 활동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우리 가정이 IMF와 같은 그런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경제위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투자 활동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시 과거를 돌이켜보면 IMF 시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당시 가세가 기울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시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올 때도 투자를 열심히 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씀씀이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이라도 돈 되는 일 찾아서 소득 활동을 더 열심히 한 게 그렇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맞아요. 투자가 아닌 말씀하신 그런 경제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위기를 극복해 왔던 겁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회복한 게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말고 하고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지금 보면 사람들은 마치 위기를 버티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것 마냥 혹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게 되면 마치 다가올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이미 위기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통해서 한 방에 위기 극복이 가능한 것 마냥 개인적으로는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투자와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는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사실 경험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위기가 임박한 시점에 적극적인 투자는 또 하나의 리스크를 더 추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나빠지는 경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 마냥 투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산 가격 변동을 가지고 그걸 경제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전부 그렇지만 학창시절 제대로 된 경제교육 받아본 적이 없고 경제 까막눈인 상태로 사회에 나와서 경제라면서 처음 접하는 게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투자 세계다 보니까 투자가 경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과거에야 경제가 투자고 투자가 경제인 것처럼 그렇게 알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경제도 더 이상 안정적이지가 않고 더더욱 위기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경제와 투자를 동일시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걸 바라보는 그 인식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경제 지식들이나 관심들이 투자에만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투자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맞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는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중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인 거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 활동을 제외하고 당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활동만 하더라도 소득 활동, 지출 활동, 저축활동, 대출 등 이렇게 경제활동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언어 능력에 있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저런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경제적 사고라는 게 돈, 시간, 우리의 노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경제적 사고의 본질인데요. 투자 활동만이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득 활동, 지출, 대출, 저축 전부 다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활동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포기하는 능력도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식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일수록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금방 언급한 소득활동, 지출, 저축, 대출 같은 이런 경제활동들도 하나만 부실해지면 개인 전체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이런 경제활동들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극단적으로 취약해지면 전체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활동이 취약해지는 거, 대표적으로 과소비가 있는데요. 이 지출활동 이거 하나만 취약해져도 개인의 전체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게 돼요. 소득활동이 취약해지는 거 이건 따로 말할 필요도 없죠. 과도한 대출, 불건전한 투자, 저축이 없어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경제활동 중에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개인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경제활동 중에서 투자에만 너무 집중하고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시장에만 너무 몰입된 나머지 내 소득활동에 혹은 소비에, 대출에, 경고 등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여러 경제활동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이 투자 활동인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업계에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투자의 기준점도 명확히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겠다 싶어 투자금을 더 늘리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나서 평단가 낮춰야지 하면서 또 투자금을 더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금이 계속 더 불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투자할 때 제일 못하는 거죠. 투자 비중 조절하는 거 수익을 봐도 손실을 봐도 투자금이 계속 늘잖아요. 네, 단순히 사고 파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에 존재하는 선전선동 등의 타이밍을 이해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투자활동은 변수도 많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도 이게 힘들거든요. 이런 게 투자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축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이건 딴 데서 말 안 하고 저희만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축 이야기를 하면 진짜 낡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옛날 사람 취급하니까 웬만한 투자계에 있는 사람들, 뭐 경제 전문가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쵸. 예전에 캔들피그님도 저축 강조하면서 하셨던 내용인데 과거에는 저축을 목돈을 모은다 이거 말고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이율도 높으니까 저축의 메리트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처럼 이율도 높지 않고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투자할 것 천지에 널렸는데 수익률도 높고. 네, 그런 상황이라 저축을 하는 행동 자체가 바보 취급을 받기가 쉽거든요. 이자가 거의 없는 돈을 모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목돈이 되었는데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빛을 발산하냐면 자산관리 측면에서 굉장한 능력으로 작용을 해요. 요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산의 몇 프로는 예적금, 보험, 연금, 그리고 투자 등 투자도 투자 위험성에 따라 그 비율을 다 다르게 구성하죠. 사회초년생 때 이런 교육을 받기도 하죠. 목적에 따라 혹은 수익이나 안정성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자산 관리를 하는 걸 배우잖아요. 네, 사회초년생 때 본격적으로 돈 벌기 시작할 때 그런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대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종 자산 중에 갖고 있어봐야 수익이 없는 것도 있고 수익성이 높은 것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자산들이 다 각자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수익만 생각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초년생 때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잘 배분해 놓은 이 돈들이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다 치중이 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주식 투자금 비중을 내 자산에서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적금 깨서 주식 투자로, 어느 순간 보험 깨서 코인 투자로 그렇게 되는 경우 흔히 보죠. 그쵸. 그런데 저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능력입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축 능력, 이 저축의 습관이 없으면 처음에 자산 포트폴리오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모든 자산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가 쉽게 망가져요. 특히 주가지수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라든지 급락이 있을 때 더 그렇게 되죠. 물타기 한다고. 네, 그럴 때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최근에 보면 원래 계획한 투자금 이상으로 투자금을 늘리면서 적금 해약하고 또 연금 해약하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박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로 돈을 벌었고 못 벌었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한번 무너진 사람들은 사회초년생 초심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수익이 낮은 자산에 돈을 놔두질 못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요즘 시대에 가장 힘든 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은 손 안 된다 생각하고 놔둘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산은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제 역할을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축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절제 능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자산들이 저축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으로 저희와 다르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설득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한테 확신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잠시나마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면 그걸로 오늘 영상은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경제가 깊은 침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 침체가 왔을 때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게 우리 부모님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 사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우리 부모님이 투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투자활동은 경제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투자활동이 아닌 경제활동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